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전용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앞에서 김혜균 교수께서 전반적으로 노인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잘 발표를 해주셨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에 주로 이제 노인의 건강과 돌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건강과 돌봄에 관련된 공약이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것들이 이제 중요한 내용들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본 연구에서는 이제 앞에서 많이 이제 문재인 정부의 어떤 그런 공약, 노인과 관련된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소개해 줬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표한 공약이 제대로 된 것인지를 평가를 하려면 우리가 그 현장의 상황, 우리나라의 건강, 노인들 위한 건강과 돌봄이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 분석과 평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본 연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건강하게 살아가시는 것인데, 그것들을 위해서는 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 또한 복지 서비스들이 다 종합적으로 잘 제공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잘 되고 있는지를 제가 좀 분석을 하고요. 이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우리나라의 현재 노인들을 위한 그런 나아갈 방향,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이 무엇인지를 좀 더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 방안과 그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제가 보면서 공약에 대해서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 것은 약간 학문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이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가 이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의 측면에 있어서 노인들에게 대한 이런 건강과 돌봄이 잘 제공되고 있는지, 과연 문제점은 없는지,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현 정부의 공약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도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노인들은 이제 건강한 상태가 계시지만 급성기 질환이나 아니면 만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 걸리시면은, 또 이제 고령이 되면은 가면 갈수록 기능 상태가 약화되기 마련이시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거동도 못 하시고 그렇게 되는데, 그러한 것처럼 노인의 기능 상태가 계속 변화되거나 약화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노인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개념은 무엇이냐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가 변화되는 것에 맞추어서 적절한 형태의 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죠. 특히 건강 측면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 보건 서비스, 또는 복지 서비스가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노인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는 영어로 써 있는 것처럼 에이징 인 플레이스입니다. 최대한 노인들이 병원이나 시설에 입소하지 않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서 최대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죠. 실제 많은 세계적인 연구, 국내 연구에서도 그렇고 노인들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요양병원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최대한 가능한 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집에서 살고 싶다고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집에라는 것은 뭐예요? 가족, 이웃과 친구와 가족이 만날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집이기 때문에 이런 집과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희망을 하죠. 그러한 차원에서 그러한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노인의 그런 기능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적합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이러한 노인 돌봄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좀 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오른쪽에 이제 건강한 노인이에요. 건강한 노인이고, 이제 노인이 만성 질환이 걸리거나 병이 걸리시면 약간 기능 상태가 떨어집니다. 허약한 노인이죠. 등급의 AB라는 것은 뭡니까? 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등급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기요양 노인입니다. 상당히 우리나라의 현재 장기요양 노인이 전체 노인의 7% 정도가 이용을 하고 계시는데 상당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장기요양에서 정말 안 되면 요양원에서도 안 되면 어떨까요? 나중에 요양병원을 가시거나 아니면 진짜 병원에서 중환자실에서 생명을 마치시죠. 중증 말기는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눴고,
관련해서 관련된 의료기관, 보건소, 복지 쪽에 사는 여러 가지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또 장기요양보험의 여러 가지 서비스, 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로 잘 제공되고 있는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건강한 노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뭡니까? 우리가 아프거나 사건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병원과 의료의 문제는 무엇이냐? 급성기 질환 시스템 중심으로 병원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어느 정도 병원이 상당히 시스템을 갖추었기 때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만성기 질환이 걸리신 노인들이 잘 관리하고 잘 운동하고 약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안내해주고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시스템이 아니라 병원에 가서는 치료받아야 되고 응급적인 그런 치료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서구에서는 이미 개인 의사, 주치의제도, GP, 지역의 의사들이 여러 가지 상담과 정보 제공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하는데 우리는 그러한 시스템들이 매우 부족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도 1차 의료기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역할을 수행하려고 있지만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어디 가기를 원해요? 큰 3차 의료기관, 대학병원 가기를 선호합니다. 믿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경쟁하고 서로 간에 협조가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궁극적인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응급구조 시스템이 응급치료 시스템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의사들의 협조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우리 김혜경님께도 잘 설명해 주셨지만 보건 쪽인 서비스, 건강검진 이런 건데 건강검진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40세하고 66세의 생애 주기 전환 건강검진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노인들이 평균 수명이 이제 82세거든요. 여성분들은 남성들보다 훨씬 더 오래 사시잖아요. 앞으로는 뭐 90세가 될 것 같습니다. 2030년에 90세가 된다고 그러는데 66세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검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졌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고요. 보건소 같은 서비스는 어떻게 있습니까? 여기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인 사업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일반적인 대상을 이런 여러 가지 건강검진, 홍보 이런 것들도 하지만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에 국한되어 있어서 사실 중산층 사람들에게도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 허약한 노인들, 약간 기능 상태가 떨어지신 분들입니다. 경증의 상태인 노인들에 대해서는 중요한 것은 이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잘 연계가 되어서 그런 다양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현재 의료와 보건의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 병원과 보건소들 간에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환자를 의뢰하고 이송하는 것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 이제 보건 서비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소득층 중심의 서비스고 방문 간호사들의 서비스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력들이 매우 부족하고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가 상담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다치거나 뭔가 욕창이 있거나 이렇게 뭡니까? 치료해 주기를 원하는데 많은 서비스들이 그들의 능력의 부족, 인력의 부족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실질적인 노인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고요. 복지 영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복지 상당히 다양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노인돌봄 종합 서비스, 기본 서비스 여러 가지 제가 노인 지원 서비스, 지방자치단체 전 정부에서 이제 그런 유사 정보를 정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는데 너무 서비스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매우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저 같은 연구자까지도.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주로 단순한 안부 확인,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독거노인 서비스 그거에 그치고 또한 여러 가지 종합 서비스 같은 경우도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그냥 가사수발, 청소, 빨래, 음식 제공 이런 정도에 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서비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서비스의 내용이 아직까지도 길났고 그리고 전달 체계가 매우 복잡해서 되게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보험제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효를 대행하는 서비스이지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 잘 아시는 것처럼 요양원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실 정도면 어때요? 콧줄 끼시고 식사도 스스로 못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의료적인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입니다. 그러시죠? 그런데 의사 선생님들이 제도적으로 잘 하지 못하고 있죠.
촉탁이제 이런 걸 통해서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매우 제한적으로 제공되고 있고, 거기에 간호사 인력들도 부족을 해서 뭐 간호조무사랄지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의료양원에 대해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데 그게 잘 되고 있지 않고요. 보건소의 서비스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더 심합니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정도의 대상증이 되면 욕창이 있거나 뭐 병관관리나 도뇨, 콧줄 이런 거 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래서 아까도 이제 적절한 간호 서비스가 집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복지제도의 문제는 뭡니까? 건강보험공단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건강보험공단의 직원들이 사정을 해서 등급을 발급을 하는데 그 직원들이 과연 제대로 사정해서 제대로 등급을 내고 있는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죠, 사실은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서비스의 질이 요양보호사들의 역할이 너무 많고 서비스가 다 사회 서비스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기본적으로 보건과 복지 서비스가 같이 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형적으로 요양보호사의 비율이 90%가 넘습니다. 필요하지만 너무 그 비중이 많다는 거죠. 적절한 간호 서비스, 의료 서비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노인들을 위한 서비스가 많이 부족하고요. 특히 여러 가지 제도가 있지만 영양이 결핍한 노인들도 많습니다. 노인들의 뭐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신다는 것이죠. 혼자 사시거나 노인부부 사시니까. 특히 독거노인들의 약 72.5%는 영양에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필요할 정도로 식사가 못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운동형 독거노인, 뭐예요? 집에 나가지 않고 칩거하시는 분들이죠. 특히 독거노인들 같은 경우 40.1%가 우울증 증상이 있고, 우울증 증상이 길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있고 나가지 못하죠. 왜 나가지 못합니까? 사실은 경제적인 측면들도 연관이 있죠. 돈이 없으니까 TV 보고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능 상태가 실제보다 악화되고 건강 상태가 실제보다 더 악화되면서 심각한 상황이 될 거는 이제 사회적인 방임, 그죠? 자살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역사회에 나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프로그램 제공돼야 되는데 여전히 부족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요양병원의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요양병원이 어떠세요? 좋은 곳도 있고 이제 나쁜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이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아시겠지만 요양병원의 3분의 1이 병원들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5개 등급 중에서 4등급, 5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의 설립 기준을 보면은 요양병원에는 환자 40명당 의사 1명이 되어 있는데 한 명의 의사가 40명의 노인을 일주일 내내 돌볼 수 없지 않습니까? 휴일에도 당직을 써야 되는데 못하죠. 간호사도 부족하고 간호조무사 쓰고 간병 인력도 부족합니다. 서비스 질이 좋기 어렵죠. 이제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해서 나중에는 언젠가 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야 되는데 우리의 서비스의 수준이 낮고 그럼으로 인해서 노인들이 되게 불안하고 싫어하시는데 정말 시급한 문제이죠. 이거 해결하는 것들이. 그런 이런 문제가 있고요. 이제 간호사 보건 쪽의 서비스를 보면은 상당히 중요한 것들 우리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에 가지 않고 되도록이면 집에서 살아야 되는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호사 인력들이 집에 찾아와서 다양한 서비스를 충분하게 제공하면은 우리가 굳이 병원에 가거나 입원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간호사들이 매우 부족하고 병원 중심의 간호사, 3대 방문 간호사가 있는데 장교양 중심에서도 방문 간호가 매우 부족하고 전체 인력 중에 3.8%밖에 안 됩니다. 아까 요양보호사는 90%가 넘는데 간호 서비스가 너무 죽어서 병원, 집에 찾아와서 제공하는 간호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병원에 가야 되고 입원하는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어떻게 우리의 정책이 앞으로 바꿔야 되느냐,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통합하는 방식으로 가야 됩니다. 연계를 잘해서 노인들의 기능 상태에 맞게 한꺼번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있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요양원에 입원하지 않고 최대한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친구와 이웃과 가족을 만나면서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에이징 인 플레이스, 노후 할 수 있고 이렇게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의료비가 절감될 수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도 의료비가 부담이지만 어르신들 개인들도 부담입니다. 병원에 입원하면. 현재 우리나라 노인 인구는 약 13.5%인데
노인들의 의료 비용이 전체 약 37.8% 정도, 거의 40%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60년이면 노인 인구가 40%가 된다고 하는데 그 속도로 되면 앞으로 의료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료 비용도 줄이고 노인들도 행복하게 건강하게 지역사회에서 살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료와 보건복지가 통합해야 된다.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전혀 연계가, 협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들 간에 협조 안 되죠. 응급실 간에 서로 넘기잖아요. 어려운 환자. 응급실 간에 서로 넘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환자가 사망하는 경우가 나타납니다. 병원은 사회적인 그런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인데 협조하지 않습니다. 서로 경쟁합니다. 문제가 많죠. 보건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방문 간호 서비스가 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거 너무나 제한적으로 취약합니다. 복지 쪽 여러 가지 서비스가 연계되어 있지만 복지도 보니까 다 돈벌이 수단이 된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영리기관들이 많이 드러나면서 협조가 되지 않죠. 복지는 지역사회에서 노인들이 살기 위해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이고 연계하고 협조가 되는데 복지의 그런 협조적인 가치도 시장화로 인해서 많이 약화되고 있고, 그러한 것들은 노인들의 종합적인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에 매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에 있는 것처럼 이 뭡니까? 비효율적인 자원의 배분, 서비스의 중복, 이이용 문제가 발생합니다. 정보가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정보가 없는 독거노인이나 이런 분들은 정말 이용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적인 자원의 비효율성, 의료비용의 급증, 이러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인데요. 우리나라의 의료비용이나 얼마나 많은지 이제 이걸 보면은 일본은 원래 우리나라보다는 이미 지금 초고령 사회 25%가 넘은 사회이고요. 고인이죠.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원 일수, 병원 입원 일수, 외래 병원 방문 일수가 매우 높습니다. 왜 이렇게 높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병원에 가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집이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서비스나 지원 체계가 매우 취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병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병원비 부담이 매우 높고, 그렇죠? 국가적으로도 건강보험 재정에도 부담이 되고 아주 심각한 상황이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의 국가인데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정말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러한 의료와 보건과 복지의 개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는 의료와 보건과 복지가 함께 가야 된다. 파트너십. 지금은 병원 따로, 보건소 따로, 복지 쪽 따로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정말 노인 입장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성질환을 관리할 수 있도록 1차 의료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서 노인들에게 여러 가지 정보, 보건소 역할도 강화해야 되고요. 그리고 사실 복지 쪽에서 너무나 복합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들을 통합하고 합치는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에 에이징 인 플레이스를 하려면 적합한 서비스가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왕진제도도 해야 되고 노인 입장에서 물론 어렵습니다. 의사 집단들이 되게 여러 가지 이제 저항이 있을 거고 쉽지 않죠. 그리고 실제로 집에서 지역사회 살 수 있도록 방문 간호 서비스도 많이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재택 입원 서비스, 일본 같은 경우 밑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아까도 이동지원 서비스 이제 이런 것 그렇게 뭡니까? 이러한 서비스를 하려면 간호사도 늘려야 되고 관련된 그러한 정책들을 많이 확대해야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여러 가지 지역사회 보호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지방정부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죠.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지역의 분권화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심각합니다. 이 사회 서비스, 의료 서비스는 그냥 현금급여, 저소득층에게 현금급여를 준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서 그 서비스의 질이 좋은지, 정말 그 서비스를 통해서 어르신의 기능 상태가 개선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점검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공공의 역할이 많이 필요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지방정부들이 단순히 중앙정부의 제시해준 가이드라인과 지침을 따르는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프로그램과 서비스들을 발굴하고 기획하고 실제로 노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내하고 이러한
실질적인 지방정부의 역할을 하는 걸로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히 이제 뭐 많이 있고요. 이제 문재인 정부의 공약을 우리 김매 교수님께서 많이 잘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삭제를 하고요. 간단하게 평가를 하겠습니다. 이제 잘 평가를 해주는데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착동이나 여러 가지 공공 인프라 확충하니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특히 이제 보니까 아까 약간 만성질환에 대해서도 개선안이 올려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약간 우려스러운 것은 약간의 모든 이 정책이 지나치게 의료 중심으로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의료 중심으로 될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병원 많이 짓는 거죠. 근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서구의 추세는 어땠습니까? 가능한 한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이 하는 것들이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너무나 병원을 많이 지어서 거기에 입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의료 중심의 모델은 다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그게 과연 노인들이 정말 원하는 삶일까에 대한 회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치매국가 책임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제 정책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 많이 입소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의사 선생님들은 의료적인 행위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치매라는 것이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까? 약을 먹고 먼저 주사를 맞으면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선진국에서도 치료되지 않는 질환입니다. 치매는 진행성 질환으로 2년에서 20년까지 지속돼요. 결국에는 시설에 살 경우에 비용이나 지나친 의료 서비스 제공이나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할까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얼마나 제가 여러 가지 개선 방향을 했고 얼마나 공약의 방향 여부를 했고 이제 반영되지 않는 X표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잘 반영을 해서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긍정적인 것들은 상당히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서 분권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사회 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이런 것들도 강화하고 공공기관들도 확충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세부적인 정책들을 잘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장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